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가운데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소수에 불과한데요. 유족과 피해자들은 방역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며 머리를 깎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어머니를 잃은 30대 이은석 씨. 63살 어머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접종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은커녕 평소 친구들과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했던 어머니. 이 씨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봉고차도 직접 운전하시고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아직도 믿기잖아요. 하지만 사망 다음 날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청은 2주 만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직접 나서 부검을 의뢰한 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을 얻었지만 방역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인과성을 명확히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자체가 이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갔고요. 이 씨 어머니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는 모두 700여 건, 중증 환자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중증인 경우 5건, 사망은 2건에 불과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 대신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인과성을 입증하는 법을 만들라며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입증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고도의 의학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상 반응 사례를 정리해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위원보다는 백신 분야 전문가로 위원들을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 구성도 좀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상 반응 우려를 이유로 꼽은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